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이 물량의 증감, 이게 보편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오늘 현상에 대해서 제시를 드리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이런지, 도대체 왜? 특히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들도, 구독자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 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매매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요, 이 아실에서 가져온 매물의 증감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자 보시죠. 보통 커플입니다. 커플링으로 이 빨간색이 전세 매물의 증감, 파란색이 매매 거래 물량의 증감인데, 자 보시면 가치 물량이 감소하고 가치 물량이 증가합니다. 물결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언제부터 약간 달라졌느냐? 바로 이 조정이 나온 시점부터입니다. 자, 조정이 나온 시점. 자, 금리가 급박하게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22년 하반기죠. 하반기 때부터 매물이 줄어들고, 매매 물량은 줄어들고 전세 물량은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자, 이때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금액이 떨어지는데 매매 금액도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죠? 이 매매는요, 똑같아요. 자, 매매가가 여러분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팝니까? 여러분들 주식이든 아파트든 이 매매 가격이 떨어졌는데 파시냐고요? 안 팔고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내놓지 않죠. 이 가격에, 여러분들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으니까 움츠러들고 버티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오를 때가 더 쉽게 팔고요, 떨어지면 잘 안 팝니다. 그게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하는 시장에 나온 물량이 이 하락기에 감소했다. 정확히 언제죠? 이 12월을 지난 이 시점, 이 변곡점, 이때를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세는 어때요? 전세는 전세가가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거두지 않죠. 무조건 전세를 놔야 이 금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세는 오르던 떨어지던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전세 수요가 감소했어요.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높아진 금리의 영향, 또 하나 전세 사기 기승.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후행적으로 전세 사기도 기승이 되고 이슈가 되면서 가뜩이나 전세가가 이 수요가 감소돼서, 금리 때문에 수요가 감소해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그 공포심 때문에 수요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전세가는 내려가고 찾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건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전세 물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됐으니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까지의 시점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근데 지금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매매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시장에 진입할지 말지, 진입한다면 뭘로 해야 될지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면 지금 현재 매물이 늘어난 동네가 어딘지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 물량이,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이 늘어난 동네가 어딘지를 보면, 자, 도봉구, 그리고 중구, 은평구, 노원구, 동작구. 근데 중구 자체는 주택이 많지 않아요. 얘는 데이터에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2,000건 이상, 보시면 이 은평구, 그리고 도봉구 일대, 노원구 일대, 동작구 일대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상급지라고 부르는 동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중급, 하급지 정도다라고 보는 동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물이 오히려 줄어든 동네는 어딜까?
이 매물 전체적으로는 지금 늘어났는데 아까 데이터 봤듯이, 근데 이 안에서 세분화했을 때 매물이 늘어난 동네는 어디고 줄어든 동네는 어딘가 봐야겠죠. 그 순위 25개구 중에서 1위부터 5위는 여기였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바로 21위 송파구, 22위 동대문구, 23위 서대문구, 강남구, 강동구입니다. 이 위에 서초구가 있습니다. 자, 강동구는 오히려 줄었어요, 매물이. 지금 전체 매물이 증가했는데 강동구는 마이너스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급지입니다. 상급지. 중상급지. 중상급지예요. 자, 이걸 보면 매물은 늘어났는데 중급, 상급지는 매물 증가폭이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었고, 하급지, 중급지는 매물 증가폭이 좀 높게 나왔다. 이제 매매 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디테일까지 살펴봤어요. 진짜 어디 매물이 증가해서 전체 물량이 증가했는지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있는데 매매 물량은 증가하면서 이 디커플링 되는 진짜 원인이 뭘까? 자, 지금 현재 상황 알려드릴게요. 자, 상급지 그리고 급락지 회복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갈아타기 수요들을 자극했어요. 상급지가 떨어지고 급락지가 떨어지니까 갈아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단지가 가격이 내려오면서 내 손끝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억 초가 대출되니까 필요한 돈이 절반 이상 감소해버리고, 급락지는 원래 뭐 27억 갔던 동네가 뭐 19억대 내려오고, 이러니까 내 주택 팔면 조금만 있으면 갈 수 있게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만들어내고 거래가 실제로 증가했죠. 자, 10월 최악의 거래 이후에 12월, 1월을 넘어 2월, 3월, 4월 거래량이 작년 10월에 비해서 몇 배 증가했습니다. 거래가 증가하면서 호가도 올라왔죠. 자, 그러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급지랑 급락지가 강하게 나왔고, 지금 후행적으로 중급지, 영등포, 마포 이런 등지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하급지에 있는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 서울에 오기 위해서, 중급지로 가기 위해서 물건을 매도하기 위해서 내놓은 물량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1위에서 5위가 중하급지입니다. 팔고 상급지 옮겨가기 위해서 매도하는, 원하는 물량이 늘어났다. 자, 아까 디커플링 말씀드렸죠? 하락이 나오면 이 매매 하려고 내놓은 물량들이 오히려 줄어든다. 싸게 팔지 않으니까, 팔기 싫으니까, 못 팔겠으니까. 어차피 호가 내놔봐야 거래 안 되니까요. 물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거래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2월, 3월, 4월 오면서 거래가 터지니까 어때요? 일단 조바심이 나죠. 상급지를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위에는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내 물건은 안 팔리니까. 그리고 다른 물건도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겠죠. 일단 거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거래가 증가하기 나니까, 거래가 가능하니까 거래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는 하락 조정이 나오니까 거래에 나가봐야 안 되던 것들이 이제 거래가 터지니까 다시 매도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증가했다. 자, 그럼 전세 물량의 감소 원인은 뭘까? 이것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일단 절대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의 원인만 있진 않아요. 자, 금리가 동결 가고 이 시장 금리는 오히려 내려왔죠. 코픽스는 지금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와서 이제 고정금리면 뭐 3% 후반도 지금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4% 초반이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뭐 6%, 7% 얘기 나오던 게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증가할 원인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전세 물량을 지금 매도하기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역전세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신 분들, 돈을 얻어 만들기가 어려우신 분들, 대출도 못 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팔아서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역전세 방어를 위해서 내놓는 분들이 전세 물량을 매도 물량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물건을
정리하려는 분들도, 갈아타기죠. 하려는 분들도 지금 전세 물량을 매도 물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줄어들게 되고 매도 물량은 증가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지금 보편적으로 매매와 전세와 물량의 증감이 비슷해야 되는데 서로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시장 상황이 또 급변했으니까.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일단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한 물량 감소로 인한 이 수요에 비해서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금리가 동결 혹은 인하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는 이 금리가 1% 이상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전세 사기나 이런 위험성도 낮으니까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원인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일시의 또 시점에 전세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이 추세는 찰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찰나의 순간이 우리가 임대3법이 처음 들어갈 때 아시죠? 그때도 단기간에 급등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단기에 또 가격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매 시장 어떻게 될까요? 갈아탈 주택이 지금 올랐어요. 급락지, 상급지 올랐습니다. 이게 상승되면서 지금 내 주택은 하급지니까 이거 팔려봐야 얘가 지금 벌써 2억 3억 뭐 올라가 있어요. 그럼 내 돈이 갈아탈 수 있는 가격까지 지금 급락을 했고 내려와 있으니까 갈아타볼까 생각을 했는데 내게 안 팔려서 결국 얘가 먼저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를 이제 포기하죠. 물건을 회수하거나 그냥 거주하자. 아니면 그래도 갈아타기를 포기 못한 분은 호가를 올리겠죠. 호가를. 근데 이게 거래가 나와줘야지, 하급지, 중급지도 거래가 나와줘야지 호가 상승이 가볍게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하급지까지 회복의 온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곧 갈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다 회복될 거니까요.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거는 가격이 안 오르고 있을까? 회복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 상황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닥은 지났습니다. 12월, 1월 그 기점이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항상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나눠서 말해요. 실수요자는 항상 사라고 말해, 저 사람은. 그죠? 투자자는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아파트 시장 재미없다, 수익률이 안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21년에 말씀드렸어요. 아파트 투자는 끝났다, 뭐 이런 제목까지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파트는 더 성장할 수 있겠으나 내 요구 수익률이 나오기가 어렵다. 전세가보다 훨씬 높아 있으니까. 전세가를 낮으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1억 들어가서 1억 버는 게 투자지 6억 들어서 1억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닥은 지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도 이제 바닥을 지났다는 거예요. 매매도 바닥을 지났고요. 그럼 앞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오르는 국면이 찾아올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주 안정성을 지녀야 되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바닥은 지났는데 기회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아파트 시장,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바닥이 지났을 뿐이지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기회는 분양, 강남권의 대어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올해 내년 기대하셔야 됩니다. 추첨제가 60%, 여기에서 젊은 분들 기회를 찾을 수 있고요. 또 일반 투자자분들도 기회 있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이럴 때는요, 조정장, 하락장, 그리고 상승장도 마찬가지예요. 전 투자는 무조건 소액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고액으로 하면은 약간의 조정만 만나도 스트레스와 그리고 팔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 본전 생각, 이거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쉽게 빨리 팔아요, 고액으로 하면. 그러면 시간 지났을 때 후회하죠. 근데 소액으로 접근하면 어차피 나중에 팔아도 소액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진득하니. 이걸 팔아도 뭘 살기가 어려워요. 시점이 지났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점, 특히 이 시점에는 작은 자본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잠재력, 정비 사업이죠. 예, 여기를 관심 가지고 보셔야 돼요. 나는 소액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 고정관념입니다. 찾으면 뭐든지 방법이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정비사업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기존 아파트 말고요.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니까 싼 거예요. 조정장애는 아파트가 아닌 건 다 싸거든요. 예. 재개발, 재건축도 쌉니다, 지금. 그래서 아파트가 될 더 싼 물건, 종목. 대신 싸기만 하면 안 되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 물건이 뭔지, 그리고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미 그 숙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제가 기가 막힌 이 작은 자본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들어갈 수 있는 전략, 그냥 재개발과 재건축을 들어갈 수 있는 전략, 뭐 수도권, 지방 아니고요. 서울과 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전략,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자본은 작지만 최상급지를 노릴 수 있는 이 기막힌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큰 수익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늦장 부리지 마시고요. 숙제 빨리 푸셔야 됩니다. 어차피 풀어야 될 숙제예요. 자, 이 강의 오시려면은 제 고정 댓글 밑에 달리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여기에 링크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이 오셨을 때 들으실 게 많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평일이라서 못 오시는 직장인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구독하기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가입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한 80여 개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최신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래된 영상들도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이 매물 증감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주 이제 수요일은 강의지만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제? 6월 12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 6시입니다. 라이브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꼭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알림 설정해야 저희가 라이브 할 때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뜨거든요. 시간은 6시니까 여러분들 알림 설정해서 놓치지 않고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